안녕하세요, 블랙시금치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저희 영상들이 좀 퇴사에 좀 반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좋은 내용을 또 기획해서 가져왔죠. 네네,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읽다가 약간 영감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언급하는 내용이었는데, 주요로 언급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돈을 버는 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핵심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좀 뽑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제 그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업이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분야 4가지가 나와요. 그 반드시 알아야 될 분야 4가지가 뭐냐면, 마케팅, 투자, 세무,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이제 1번 그 첫 번째 말했던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제가 네. 그쪽에 속해 있고, 그렇죠. 또 법률과 세무 네. 쪽은 또 네, 전문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변호사님께서 네. 저희가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또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투자는 사실 저희가 전문가라고는 못하지만, 저희도 이런 좀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이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 느끼고 공부하고 있어요, 추가로.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있는데요. 그러면 요 영상은 그 퇴사를 하고 나서 조금 자기 힘으로 좀 돈을 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영상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최대한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나 비용 지출이나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번 편에서는 조금 개론적인 부분만, 그러니까 왜 이 분야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가를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네. 이제 크게 4가지 분야를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마케팅 관련해서 그 많은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퇴사하고 나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사고를 좀 바꾸셔야 조금 더 내 사업, 내가 뜻하는 바를 좀 더 빠르고 확고하게 이루실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양 사장님께서는 워낙에 이제 마케팅이 또 전공 자체가 광고 마케팅 쪽이시고, 그쪽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 분야로 일을 하고 있고, 프리랜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네. 맞아요. 제가 그리고 이번에 새해가 돼가지고 또 포트폴리오 정리를 하는데,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한 300~400개 클라이언트 분들과 작업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큰 다짐을 하시고 저를 찾아주신 거예요. 그동안은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었고, 마케팅과 영업을 중시하기보다는 자기 제품력을 키우는 데 대부분이 중시를 많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네. 자기 제품의 퀄리티를 높여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런 걸 생산하고 있다. 이런 거는 자기가 되게 잘 알고 계시지만, 막상 남의 니즈를 많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이 자기가 이게 필요해서 만들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이 세상에서 현재 흐름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게 정말 그 흐름에 맞다 하더라도 남들의 노출이 안 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에 내 제품을 기본 한 50명이 봤다면 그냥 한 번에 한 5,000명 정도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50명이 보던 거에서 만약 구매 전환율이 10%라고 한다면 5명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50명한테 보여줄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있었다. 5명밖에 사지 않지만 만약에 이거를 5,000명이 볼 수 있게 한다면, 혹은 이제 5만 명이 볼 수 있게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마케팅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더 많이 노출을 시키고, 더 많이 구매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 소비자에게. 결국에 이제 다수의 소비자에게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거. 맞아요. 이거죠. 그게 핵심인데, 많은 대표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를 꺼려 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번도 그 효과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투자를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자기 스스로 이제 지인들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홍보나 마케팅은 자기 스스로 이제 지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또 주변 사람한테 말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그 광고 대행사라든지 홍보 대행사 분들과 미팅을 가지시면서 한 번쯤 그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 되게 추천드리는 바고요. 왜냐하면 그 대표님들께서 마케팅이나 홍보의 전문가는 아니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자기 제품에 대해서 사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실수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스타트업 투자 관련해서도 얘기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아무래도 스타트업을 만드는 곳은 주로 이공계예요. 예를 들면 IT라던가 이제 뭐 어떤 제조업이라고 하면 이제 제조업 어떤 물품을 만들고 바이오를 뭘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저도 이공계 출신이긴 했습니다만, 네. 이공계 출신 특이 뭐냐면,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이게 이제 자기 분야밖에 모른다는 게, 내가 이 분야를 좋아하고 이 분야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공부를 한 거는 좋은 거죠. 전문성을 갖추고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쵸. 문제는 사업은 그런 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업은 내가 물건을 아무리 좋은 걸 만들고 막 특허를 내고 막 별별 걸 다 해도 안 팔리면 의미가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대중들 그리고 소비자들이 얼마나 냉철하냐면 그 제품력이 실제 좋다는 걸 사실 판단할 기준도 없고, 제가 참 안타까운 것들은 정말 좋은 제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이상하게 찍거나 아니면 디자인을 이상하게 해서 패키지화하거나 아니면 홍보 채널 같은데 정말 오래된 느낌의 카피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은 냉철하거든요. 아, 이거 오래된 제품이다. 그치. 이거 되게 트렌드에 벗어난 제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직접 써볼 기회도 없었고 그냥 자기가 단편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건데, 대표님들은 이미 그 제품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우리 제품 왜 좋은데 왜 몰라주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제품을 더 좋게 만들려고만 하시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케팅과 홍보 그리고 날이선 기획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저는 되게 마케팅이나 기획 쪽을 날개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알맹이를 다 채우셨으면 이제 날개를 다를 시기가 꼭 필요한데 그게 마케팅 홍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사 후에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려면 그리고 사업을 성공하시려면 꼭 그 날개, 마케팅과 홍보라는 날개를 꼭 다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또 얘기할 게 이제 바이럴 마케팅 그렇죠. 예, 그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경우에 이제 변호사가 아주 그 바이럴 마케팅에 가까워요. 입소문. 그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도 전형적인 그 정보 비대칭 시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고객들은 이 변호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일반 어떤 좀 한 중소기업 정도, 중견은 이제 보통 펌 쓰시는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매출이 적은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소송 비용 굉장히 부담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펌까지는 못 가겠고, 실력은 좋은데 조금 중저가인 변호사님을 찾게 돼 있어요. 또 신뢰할 만한 것들을 좀 요인들을 발견해야 이제 의뢰인 분들께 그분과 상담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바이럴 마케팅도 정말 제가 너무 느꼈던 게 초반에 유입은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일단 유입을 시켜야 내가 뭘 보여주고 말고 할 기회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제품으로 제조업체로 치면은 뭐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팔리지도 않으면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제품이 좋은지, 뭐 내 실력이 뛰어난지, 뭐 보여줄 기회 자체가 없죠. 일단 내 제품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 마케팅이자 홍보이고, 그 공개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나의 피드백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보여주고 소비자들의 후기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발전해 나가면서 계속 피드백을 상호 보완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찌 보면 정말 간단하고 쉽게 들릴지 몰라도 그 과정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무경험자라면 되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쉽지 않은 게 제가 공감이 되는 게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선배 변호사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뭐 모임에 많이 나가라, 술을 많이 먹어라 해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일주일 내내 술 먹어보신 분 있으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친구들하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즐겁게 먹는 게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해보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은 내가 기회를 얻어야 되고 실력 발휘할 기회를 얻어야 되고 그걸 잘 해내야지 이제 마케팅이 되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 제품을 일단 노출시켜서 사게 만들고 그거를 샀는데 써봤는데 괜찮네? 라는 후기가 돌면서 이제 도는 거죠. 이제 그러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고 절대 이거를 무시할 그 과정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근데 저는 솔직히 저희가 이걸 1번으로 설명한 이유가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요.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 이게 돈의 최전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후에 이제 투자, 세무, 법률 같은 이제 그 후방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원군 같은 거라면 맞아요. 마케팅은 정말 어찌 보면 그 경쟁사 접근과도 가장 최저점에서 소비자와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경쟁자보다 차별화된 니즈를 펼쳐줄 수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으로 마케팅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그 투자를 하지 않고 사업만 진행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투자를 해야 결국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도 똑같은 말이에요.